더불어민주당 당대표와 최고위원 후보들이 오늘 처음으로 합동 연설회를 열었습니다. 오전에 광주에서, 오후에는 전주에서 두 차례 모두 호남에서 열렸는데요. 관련 내용을 유정아 반장이 정리해봤습니다. 네, 오늘도 이 더불어 당권 열차로 발제를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광주로 갔던 당권 열차, 오전까지는 계속 광주에 머물렀는데요. 당의 심장부라고 할 수 있는 광주에서 첫 합동 연설회를 연 겁니다. 오후에는 전북 전주에서 두 번째 합동 연설회를 했는데요. 종일 호남에 머물렀죠. 친문 핵심으로 꼽히는 홍영표 후보는 당청 관계, 대통령과의 소통을 강조했습니다. 당의 후보와 함께 중심에서 대선을 치르겠습니다. 캠프가 아니라 당의 공약과 정책으로 대선에 임하겠습니다. 대통령과도 가감없이 소통할 수 있는 홍영표밖에 없습니다. 네, 홍 후보 측에서는 미리 보낸 연설문에는 민주화 이후에 반복된 대통령의 불행을 끊겠다라는 대목이 있었는데 현장 발언에서는 빠졌습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전임 대통령이 법정에 서는 등 대통령의 불행이 있었었죠. 출마 선언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을 끝까지 지키겠다라고 말하기도 했는데요. 홍 후보 측은 현장에서는 문구가 빠졌는데 특별한 이유는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기호 2번의 송영길 후보는 유능한 개혁을 강조했습니다. 현재 정부가 가장 비판받고 있는 지점, 백신 수급 그리고 부동산 정책을 겨냥했는데요. 외교 네트워크를 총동원해서 정부의 백신 확보와 생산을 뒷받침해서 국민의 불안을 해소하겠습니다. 문화재 프로젝트를 결합하여 무주택자, 청년 실업부부들의 집 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네, 송 후보 이번이 당대표 도전 세 번째입니다. 외교통일위원장 그리고 인천시장을 지낸 경륜을 강조했습니다. 재보선 참패 이후 당의 쇄신 목소리에 가장 공감을 표하고 있기도 하죠. 꼰대 정당을 탈피해야 한다 목소리를 높였는데요. 송 후보는 지난번 당 대표 선거 때도 젊은 층과의 교감을 강조했었습니다. 혹시 좋아하는 걸그룹이 있으세요? 저 걸그룹은 어제 BTS. 아, 그럼 걸그룹은 아니에요. 네, 기호 3번 우원식 후보는 또다시 민생을 외쳤습니다. 총선 패배의 민심, 민생을 챙기지 못했다는 데 있다는 겁니다. 양극화, 코로나19, 부동산 급등, LH 사태 다 아우르면 결국 민생입니다. 국민의 삶입니다. 검찰개혁, 국민 다수가 지지하고 요구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소리는 요란한데 성과가 더디었습니다. 네, 소리는 요란한데 성과는 더뎠다. 검찰개혁 부분에 대해서는 속도 조절을 시사한 겁니다. 무조건 바꾸자고만 하면 바뀌냐라면서 당내 쇄신 움직임에 대해서도 거리를 뒀습니다. 세 사람은 어제 첫 TV 토론에서 맞붙었는데요. 송영길 후보를 홍영표, 우원식 두 후보가 협공하는 모양새였습니다. 집값의 10%만 있으면 입주할 수 있다라고 말한 송 후보의 부동산 공약, 누구나 집을 문제 삼았습니다. 누구나 집,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검증이 안 되는 사업 확인하지 않고 이렇게 공약으로 제시하는 건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확인하지 않고 그렇게 질의를 함부로 이게 하는 것 자체가 저에 대한 문제제기하는 것이 저는 좀 성급한 게 아닌가. 3.0 단계로 왔고 이제 4.0, 5.0 단계로 발전해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박근혜 정부 때 돈 사서 집 사라는 것과 저는 비슷하게 들립니다. 수도권의 LTV 규제가 40% 아닙니까? 네. 이걸 90%까지 풀게 된다면 그럼 부동산 가격의 폭등은 불을 보듯 뻔할 거라고 봅니다. 네, 홍 후보, 우 후보는 송 후보가 문재인 정부와 정책적인 엇박자를 낼 수 있다는 점도 제기를 했는데요. 당명 빼고 다 바꾸겠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나 청와대와 다른 길을 갈 수도 있다는 것인지 지나친 비약이고요. 그건 의지의 표시입니다. 2002년 2월 노무현 대통령 지지율이 떨어지자 송 후보께서는 이명박 후보는 성격과 스타일이 제2의 노무현이라고까지 주장하시면서 차별화를 시도했고 대선에서 패배했습니다. 이 유승민 의원하고 그냥 사담에서 나왔던 이야기를 일부가 전달해서 만든 왜곡된 과장된 면이 있고요. 후단협 운동을 할 때 일관되게 저는 노무현 후보를 수행하면서 노무현 후보를 지켰던 사람입니다. 신한울 3, 4호기
그 공사를 재개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셨더라고요. 우리나라 산업 발전의 근간이 됐던 게 원전이었습니다. 그걸 단순히 원전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이후에 이것을 하나하나 탈원전으로 하기 위한 로드맵을 만들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린 것이고. 네, 송 후보의 공격이 집중된 이유 세 번째 당대표에 도전하면서 이미 털을 닦아놨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유리하기 때문이라는 분석 나왔습니다. 거기에 개보 찬스를 쓰지 않겠다라면서 두 후보를 동시에 견제한 점을 비판한 거란 의견도 나왔는데요. 86그룹의 일원인 송 후보, 86세대는 아직 당대표를 배출한 적이 없다면서 이번 재보선 참패의 책임은 원내대표를 지냈던 다른 두 후보에게 있다고 공격을 했습니다. 당이 민심의 목소리를 제대로 정부와 소통을 전달하지 못하면 계속 유리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두 분이 원내대표를 하셨는데 두 분이 원내대표 한 게 다 잘했으면 우리 당이 이렇게까지 참패를 당할 수 있었겠습니까? 네, 승자는 꽃길을 걷지만 패자는 어쩔 수 없이 패인을 복귀해야겠죠. 여당 반장으로서 이번 재보선 참패로 드러난 민심 또다시 짚어보겠습니다. JTBC와 리얼미터 조사에 따르면 국민의힘과 야권 후보들이 잘해서 국민의힘이 이겼다라는 응답은 이렇게 3%가 채 안 됐는데요. 반면 부동산 가격 안정 실패 그리고 LH 사태와 같은 공직자 투기 문제가 결과를 좌우했다는 응답은 40%를 넘었습니다. 여당의 부동산 정책 실패가 야당의 반사 이익을 가져다 줬다는 분석입니다. 민주당은 연일 부동산 정책 전환을 공언하고 있습니다. 어제 부동산 특위를 출범시킨 데 이어서 오늘은 비공개 당정 협의를 열고 부동산 대출 규제 완화를 논의를 했습니다. 실수요자와 청년층을 대상으로 해서 대출을 좀 더 받기 쉽게 한다는 겁니다. 지금도 LTV가 10% 늘려주는 예외 조항이 있지 않습니까? 생활자금이나 뭐 등등 있을 때 실수요자 같은 경우에 그거를 좀 더 대상을 좀 더 넓게 폭넓게 좀 허용해주는 그 이제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는 DSR도 마찬가지인데 DSR 같은 경우는 수입이 좀 적은 또 청년들에는 고민이 있는 거죠. 뭐 이런 것들과 함께 논의했습니다. 네, 그 외에도 당 내에서는 1주택자를 대상으로 종부세 부과 대상을 줄이고 재산세 과세 구간을 조정해서 세율을 일부 인하하는 등의 방안 등이 논의가 됐다고 하는데요. 공급 대책에 방점을 찍었던 재보선 당시의 공약과는 좀 달라졌습니다. 오늘 발제 이렇게 정리합니다. 송영길의 협공한 홍영표 의원식, 부동산 대출 규제 완화 나선 당정,